재테크의 귀재다. 통장을 뭐 한 2, 30개를 싹 직무 책상에 이렇게 깔아놓고 천원까지 맞춰서 하니까 그 누구들이라는 장기주의. 한 15억 선 정도는 보실. 검찰에 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환수해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엊그제가 5.18 23번째로 맞는 날이었습니다. 그 피해자 유가족들 가슴속에 상처와 한은 암울지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가해자의 삶은 대를 이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 중 최고 책임자인 전두환 씨. 그가 아직도 납부해야 할 추징금은 1,89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 재산이 29만 1,000원뿐이라며 배짱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돈이 없는 것일까? 그리고 도대체 추징금은 받아낼 길이 없는 것일까? 조능희 유혜진 PD가 취재했습니다. 80년 5월의 광주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군부가 각 대학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던 피해 진압. 전두환 씨를 비롯한 신군부의 목표는 분출되던 전 국민의 민주화 열기를 잠재우고 야당의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공수부대는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했습니다. 5월 광주는 218명의 사망자와 363명의 행방불명자 그리고 5천여 명의 부상자를 내며 신군부의 군합발에 짓밟혔습니다. 23년의 세월이 흐르고 폭동과 소요는 민주화 운동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사상자 가족들의 상처는 지금도 80년 5월에 머물러 있습니다. 운을 세우고 전두환 씨는 무적 12.12 쿠데타를 시작으로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면서 이른바 신군부의 실세로 등장했습니다. 군인으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태국 무공훈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장군. 신군부는 일련의 권력 찬탈 시나리오를 일사천리로 진행해 마침내 전두환 씨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든 채 입장하고 명백한 군사 반란이자 국헌 문란 행위로 대통령의 자리에 등극했던 전두환 씨.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정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의식이 이것이 정의사의 구현을 내세우며 초법적인 조치를 밀어붙인 강압 통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씨의 쿠데타는 15년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전노 두 전직 대통령과 12.12 5.18 관련자들은 법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전두환 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17년 만에 이뤄진 전두환 씨에 대한 단죄는 1997년 12월 22일 사면 석방됨으로써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무기징역 선고 이후 이미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는 박탈되었습니다. 사면 석방 후 그의 신부는 추징금 1,890여억 원을 미납한 자연인에 불과했습니다. 모처럼 우리가 운동하러 나왔는데 다시 시작된 전두환 씨의 일상. 근데 아니 여기 오지 않았어. 여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건강을 위해서. 자 그만합시다. 이제 플레이하셔야 되니까.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하며 나라에 빚을 지고 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측근들의 따뜻한 환송을 받으며 몇 차례 해외 나들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뭐 일요일 나오시냐고 큰 고생했구만. 군에서 복무하다가 보면은 여행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 하다 보면 뭐 여행을 할 수 전혀 없고, 또 대통령 끝난 다음에는 뭐 쫓겨다니려고. 여기서 손 한번 들어주시죠. 추징금 문제와는 상관없이 골프와 해외여행을 즐겼던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율은 14%, 미환수 추징금이 1,890여억 원에 달합니다. 사면 석방된 지 7년 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이 전 대통령의 재산 명시를 신청. 지난 4월 18일 서부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전두환 씨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출석을 했다라는 점부터 이제 좀 놀라웠고요. 왜냐하면 절차상으로야 출석하는 게 당연하지만 다들 그러니까 끝까지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반반이었거든요. 근데 마침내 나타났고. 전두환 씨의 재산 명시 심리 재판정에선 판사와 전두환 씨 간에 설전이 오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죠. 그럼 그 사람들이 추징금을 내는데 도와주진 않느냐. 그러니까 전두환 씨는 그 사람들도 생활하는데 빠듯해서 거기까지는 도와주지 않는다. 20여 분간 계속된 심리 재판이 끝난 뒤 전두환 씨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호사들한테 말해봐요. 변호사들 한번 이날 재판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명시에 대해 충분치 않다고 판단, 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는 26일 가족들의 재산 내역을 제출한 뒤 다시 전 씨를 출두하게 한 것입니다. 전두환 씨의 법정 출두 이후 연희동 자택 주변엔 다소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 지나가는 게 왜 안 돼요? 여기 주민들 저기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주민들 차 아니면은 못 지나가는데. 그럼 걸어서는 지나갈 수 있어요? 걸어서도 안 된다고요? 경찰의 경호 외에 별도의 경호원까지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예약된 차량이 아니면 집 앞까지의 진입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검찰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가운데 별채를 경매에 붙여 추징금으로 환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별채만이 전두환 씨 소유일 뿐 시가 27억여 원에 달하는 연희동 본채는 이순자 씨 소유입니다. 냉장고 뭐 이런 거 에어컨 이렇게 검침하는 거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소문들이 좋다고 그러더라. 우리가 좀 우아주택이 세 채를 터서 이렇게 같이 했어요. 전두환 씨는 현재 삼남 재만 씨 부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취재팀이 전 씨의 자택 앞 경호초소 앞으로 다가서자 경찰은 카메라 앞을 막아섰습니다. 초소에 붙은 방문객 명단을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측근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이신대요, 여전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스에 이제 그런 게 리스트가 나와 있죠. 측근들뿐만 아니라 뭐 독특한 그러니까 과외 선생 그러니까 저기 바둑 선생 그러니까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바둑 선생하고 차량 번호 쫙 적어져 있고 골프 선생하고 차량 번호 쫙 적어져 있고 그다음에 손자들 과외 선생 이렇게 차량 번호가 다 적어져 있거든요. 우리 집은 가난해요. 최근 인터넷에선 현금 자산이 29만 원뿐이라는 전두환 씨를 풍자한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가난해요. 집 주변에 계시는 경호원 아저씨도 가난하죠. 물론 해외여행이나 골프를 좋아하는 우리 전두환 할아버지도 가난해요. 5월 초 전두환 씨가 이순자 씨의 홀인원을 기념해 금송을 심었다고 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현금 재산이 29만여 원밖에 없다던 전두환 씨 부부가 홀인원 기념으로 심었다는 이 나무는 3m 높이의 금송입니다. 이 나무의 가격을 두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이순자 씨가 심었다라는 나무는 4,500만 원 한다고 그러고.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소나무는 지금 가격이 없어요.
소나무는 가격이 없대요. 부르는 게 나와요. 부르는 게 아니라요? 부르는 거.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게 아니고. 취재팀은 골프장 측에 직접 그 진위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골프장 사무실 한켠에 걸린 액자 안엔 전두환 씨 일행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가 여기서 홀인원을 하긴 했나요 그때? 안 했어요. 홀을 안 했다고요? 단지 그냥 기념식수로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 나무는 우리가 준비해 둔 나무고 마침 4월 4일이 그 4월 5일 식목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지. 골프장 측은 문제가 커지자 금송아래 기념비를 뽑아버렸다고 했습니다. 골프장 측이 따로 보관하고 있던 기념비엔 12대 대통령 전두환이라는 글귀가 선명합니다. 언제 뺐어야 돼? 그거 어떻게 여쭤보고 뺐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건 이제 걸어가지 마세요. 거리가 짧아 홀인원이 가능하다는 3번 홀. 왜 하필 그곳에 식목일 기념식수를 했을까? 그리고 이순자 씨는 홀인원을 한 사실도 없는 것일까? 한 캐디에게서 골프장 측과는 반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가 여기서 홀인원 해가지고 그 나무 심었다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저희 다 알죠. 아, 언제 했는데? 저번에 나타난 잘 모르겠는데 그 언니들이 홀인원 한가 달고 있거든요. 제 골프장에. 회원님들도 아시는데. 원래 홀인원 하면 그렇게 나무를 심어요? 예. 회원님 경우에는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져오셨거든요. 가져오세요 여기? 네, 가끔씩 와요. 다른 골프장에 다 자주 가신대요. 언니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 돈이 없어서 추징금을 못 낸다. 그 말을 믿은 국민들은 아마 거의 없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 씀씀이 큰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해진 PD, 전두환 씨 심기가 요즘 몹시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 중에 만났던 전두환 씨의 측근들에 따르면 지난번 재판 이후로 전두환 씨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불쾌하기로 따진다면 어디 뭐 국민들만 하겠습니까? 이 전두환 씨가 이번에 법정에서 가족들도 근근히 먹고 산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도 믿기 힘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 직계 가족의 재산 규모를 추적해봤는데요. 그 규모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절집 신세를 졌습니다. 조국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면 속지 않은 마음으로 어느 곳이든 가겠다며 연희동 집을 떠났던 전두환 전 대통령. 그럼 내가 이 사람이 이틀 전에 관세음보살님이 이틀 지나니까 그런 거는 뭐라고. 당시 전두환 씨는 백담사로 내려오기 직전 대국민 사과 성명을 통해 전 재산 헌납 등 몇 가지 약속을 했었습니다. 연일 쏟아져 나온 저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보도에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전 씨는 숨김이 없다는 전제 아래 자신의 재산을 밝혔습니다. 제 가족의 재산은 여러분들이 계시는 연희동 집 이 안채와 두 아들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 바깥채, 서초동의 땅 200평, 금융자산은 모두 23억 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재산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전 씨의 사과 성명 발표 8년 뒤 전두환 전 대통령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하여 비자금 수사 초기에 드러난 전 씨 소유 현금만 해도 대국민 사과 성명에서 밝혔던 23억여 원의 3배가 넘는 액수였습니다. 또한 전두환 씨는 국가 헌납을 약속했던 서초동 땅 200평을 지난 91년 그의 장남 재국 씨와 차남 재용 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이 노른자 땅 위엔 지금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가 들어서 있습니다. 평당에 한 1,200~1,300으로 보시면 보고 240평이니까 26억 4천만 원. 현재 시공사의 연 매출액은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억 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 씨 직계 가족 중엔 10대의 손자 손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한번 알아볼래? 마셔라. 전 씨 손녀의 땅이 있다고 알려진 서울 강남. 손녀 이름으로 돼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취재팀은 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근데 그런 풍문은 있나 봐요. 어떤 풍문이요? 뭐 그런 얘기도 들어놓고 가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두환 씨의 장손녀 전모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곳엔 현재 횟집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곳 중에 하나라는 서울 강남에 100여 평 규모의 땅 주인이 10대 여학생이라는 것은 사실일까? 등기부 등본을 통해 전두환 씨 손녀가 땅의 소유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두환 씨의 손녀 전모양은 6년 전 이미 땅을 소유한 바 있었습니다. 전모양이 12살 되던 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100여 평의 땅을 상속받았던 곳입니다. 이 땅은 지난해 모 씨에게 매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평당 얼마쯤만? 한 800 보셔야죠. 800. 예. 그러면 이 건물 시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건물이 한 뭐 10년 돼서 건물 자체는 건데 워낙 대지가 좋으니까 집 짓기도 좋은 방향으로 대지가 서 있고요. 한 15억 선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5억이요? 예. 12살의 전모양은 누구로부터 이 땅을 상속받았던 것일까? 등기부 등본상에는 김모 씨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0억이 넘는 건물인데 지금 뭐 이 일대 땅을 다 뒤져도 40대 전에서 이런 건물을 소유하셨다는 분들도 별로 없다고 봐지는데요. 전두환 씨의 손자 역시 9살 되던 해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카페와 서점의 복합 공간인 이 빌딩 토지의 주인이 바로 올해 15살이 된 전모군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모군 역시 전량과 마찬가지로 김모 씨에게 땅을 상속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두환 씨의 손자 손녀에게 땅을 상속한 김모 씨는 전 씨의 큰며느리인 정모 씨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김모 씨가 과연 왜 증손주들에게까지 수십억 대 부동산을 물려줄 만큼의 재산가였는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전두환 비자금 수사 당시 김모 씨의 딸은 전두환 씨에게 생활비를 지급받으며 전 씨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지난 97년 사망한 김모 씨의 마지막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기록상 김모 씨가 사망 직전까지 살았던 곳은 서울의 한 서민 아파트. 한 공인중개사에게 97년 이전 이 아파트 주민들의 형편을 들어봤습니다. 몇 평대? 13평. 13평. 선생님 저희가 궁금한 게 97년에 여기 살았던 분이면 재산이 있는 분인 거죠? 의사도 없다 봐야지. 정말 부담되게 살 이유가 없죠. 알겠으면 사겠어요. 돈 있는데 들어가 보시라고. 살던 그 거짓말이지. 그 말이 안 되지. 고기가 있고 전두환 씨의 손자 손녀 부동산 보유 의혹에 이어 이번엔 전 씨 아들들 중 한 명이 빌딩을 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삼남 재만 씨입니다. 재만 씨 소유로 알려진 한남동의 한 빌딩. 한눈에 보아도 그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이 빌딩의 진짜 소유주는 누구일까? 여기 지금 건물 소유가 누구 이름으로 있습니까? 우리 저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이요? 거기엔 지난해 6월 1일자로 재만 씨가 이 빌딩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71년생, 우리 나이 33세 재만 씨가 소유한 빌딩의 시세는 얼마일까? 시가가 얼마나 됩니까? 100억에서 한 150억. 100억에서 150억이요? 네. 재만 씨 소유의 건물은 지상 8층, 지하 4층 규모. 건물 임대 수입만도 월 평균 7천만 원 안팎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오늘 자신의 집 문제 파문에 대해 공식 지난해 사과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야당 총재가 거주한다고 해서 물의를 빚었던 가회동 호화빌라. 그 세 채 중 한 채의 소유주는 바로 재만 씨의 부인 이모 씨입니다. 전두환 씨에 대한 비자금 공판이 한참 진행 중일 때인 지난 96년 셋째 며느리 이모 씨는 결혼 1년 6개월 만에 이 빌라를 구입했던 것입니다.
이 빌라는 현 시가가 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재만 씨의 부인 이모 씨는 서울 유명 백화점에 고급 와인 전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언제 장사할 때? 네. 사장님이 여자분이세요? 사장님이 유명한 어떻게 유명해요? 전두환 씨 은닉 비자금에 직계가족 유입 의혹을 둘러싸고 지난 14년간 논란의 정점에 서 있는 이는 바로 장남 재국 씨입니다. 전재국 씨가 운영하는 시공사는 재국 씨가 대주주고 전두환 씨의 나머지 자녀들과 재국 씨의 부인 등이 각각 5.32%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아버지 전두환 씨가 재산 명시 재판을 위해 서부지원 법정에 서던 날 아들 재국 씨는 부산에 10번째 서점을 열었습니다. 전두환 씨가 가족들도 근근히 먹고 살아 추징금을 내주기 힘들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시공사 전재국 씨 쪽하고 이제 같이 뭐 투자도 하고 이러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어요. 눈먼 돈 좀 끌어서 좋은데 쓰면 어떠냐. 좋은데라고 하는. 뭐 좋은 책 만들고 유통시장 개선하고. 시공사의 책들은 출판계 안팎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출판계에서 확장 일로만을 거듭하는 시공사를 향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시공사의 성장 속도는 놀랍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도서 유통업에 진출, 서울에서 4번째 큰 을지서적을 인수하는 등 이미 전국에 10여 개의 체인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인터넷 서점이 출범했고 카페와 미술 전시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벤처 사업에도 진출하는 등 전재국 사장은 출판 대통령이라고까지 불리기도 합니다. 취재팀은 세간의 의혹과 관련해 전재국 씨에게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외부에 일정은 좀 있으실까요? 어제도 사무실 못 들어오셨고 오늘도 외부 지금 들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전달 어제 못 들어오셔서 말씀 못 드렸어요. 제가 전화드린 게 어제가 아니고 며칠 전인데. 네, 지금 계속 외부에 있어요. 특별히 뭐 하실 말씀 없으실 것 같아요. 소변에 그리고 뭐 현재고 상황에서 어떤 뭐 만나가지고 또 해명을 한다거나 어떤 이야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또 믿을 사람도 없을 거고 요즘 분위기가 이제 그러하니까. 전재국 씨의 동업자에게 시공사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자본금이 5천만 원이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무슨 뭐 돈이 들어올 정도로 무슨 뭐 많이 필요했었던 부분이 아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시공사는 저기 상당히 좀 탄탄한 회사예요. 여기 누적돼 있는 흑자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1,890여억 원이 제대로 환수되기 전까진 아들인 전재국 씨의 사업 확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은 끊이지 않을 듯합니다. 출판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전재국 그룹 내지는 뭐 시공 그룹 이런 말로도 회자가 되는데요. 유통 쪽만 해서 대략 뭐 수백억 이상이 투자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은 아닐 텐데 시공사라는 출판사만 해가지고 수백억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 이론적으로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죠. 누구나 다. 이 돈은 진짜 어디서 나왔을까 이렇게. 그렇긴 한데 그게 물증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네, 이 근근히 먹고 산다는 가족들의 재산치고는 참 어마어마합니다. 유해진 PD, 이 26일이면 전두환 씨의 재산 규모,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가 가족들의 재산을 명시해서 곧 법원에 제출하게 될 텐데요. 얼마나 성실하게 신고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조은희 PD. 그런데 이 전두환 씨와 마찬가지로 이 추징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정치인이나 또 경제인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PD수첩에서는 지난 90년 이후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정치인, 장관 등 고위 공직자와 경제인 등 약 40여 명의 추징금 납부 여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물론 대부분 납부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몇몇 인사들은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미납인 채로 남아있는 경우를 발견했습니다. 1991년 수서 택지 분양 비리 사건. 이 사건에 연루된 이원배 전 의원은
추징금 2억 7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아직도 완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소문 끝에 이원배 전 의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는 현재 친지의 사업을 돕고 있을 뿐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이 취재팀에게 내민 것은 추징금 납부 영수증이었습니다. 이거는 11월에 내신 거고요. 계속 냈어. 예, 알겠습니다. 예. 나는 이렇게 착실히 냈어요. 이 좀 영수증 좀. 그는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내셨군요. 예. 뿐만 아니라 집안의 살림살이도 몇 차례 압류당해서 그때마다 부인이 다시 사들인 것입니다. 5,800이요. 그가 추징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게 된 것은 출국 금지 조치를 풀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추징금 낸 사람이 외국 가서 안 와버리면 큰일이니까. 그러니까 보증은 서요. 그래서 보증 서요. 그래서 사회적 명사를 이제 보증 세우고 또 이렇게 매월 납부하는 그런 성의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출국 정지가 이제 풀린 겁니다. 출국 금지는 일단은 그 대상이 아까 같이 2천만 원 이상이 되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것은 그 거의 뭐 의무적으로 검사는 출국 금지 요청을 하게 되고 그것은 거의 관례적으로 100% 다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추징금 1,890억 원을 미납 중인 전두환 씨는 해외를 자유롭게 오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금체불과 외화 밀반출 혐의로 추징금 9억 5천만 원을 선고받은 배종렬 전 한양그룹 회장 역시 아직도 추징금 미납 상태입니다. 그런데 배 전 회장의 가족이 최근까지 거액의 빌딩을 소유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 강남 7층 규모 빌딩의 소유주였던 이는 배 회장의 부인 안모 씨. 건설사를 경영하는 아들까지 둔 배 회장의 미납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미납이신 건 아시죠? 예, 아직 완납을 다 못했습니다. 예. 근데 그 추징금을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추징금은 지금 그 연세가 많으시고 직업이 없으시다 보니까 수입이 없으신데 그래도 이제 주위 그 자녀들이 이제 도와주고 이제 하니까 그 중에 일부씩을 떼어서 매달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기 앞으로 된 재산이 없는 그가 택한 것은 역시 추징금 분납제도. 그 역시 추징금 납부에 있어서 최소한의 성의는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을 얘기했었는데 그건 무리고 직업 없는 분이 그건 무리고 해가지고 50만 원씩 내다가 좀 그것도 부담이 돼가지고 30만 원씩도 그건 지금 한 4년 이상 계속 내고 있습니다. 아, 매달 내고 있습니다. 예. 추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납을 적극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납부 신청을 내면은 주임검사가 이제 그 내용을 봐가지고 한 달에 얼마 정도 이렇게 낼 능력이 있겠다. 그래서 본인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임검사 허가가 나면은 분납도 일부 납부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부동산 규모만도 수백억 대에 달한다는 전두환 씨는 지난 6년간 한 푼의 추징금도 자진 납부한 일이 없습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연희동에서 다시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징금 전액 환수를 요구하는 이들은 전 씨를 거지왕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부장도 다니고 전직 대통령이 좀 품위도 유지해 보려고 하는데 도움 좀 주십시오. 아이고 불쌍 우리 전 각하님. 아이고 받으십시오. 근데 아들은 부자라는데 전직 대통령이 도움을 주십시오. 수고하세요. 전두환 은닉재산 추적반을 만든 민주노동당은 변상금 1,000만 원까지 걸고 제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숨을 살상한 주범인 전두환 씨가 이처럼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한 채 뻔뻔스럽게 버티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을 또다시 기만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전 씨 측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 전 씨의 대리인격인 이양우 변호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어떤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취재팀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왜 저렇게 취재응하지 않으신 거예요? 취재도 좋은 거 하나도 안 나오는 게 있어. 뭐 저쪽에서 만나라 그러면 몰랐고 또 무슨 오다가 내려왔을까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또 오시고 여기서 만만 얘기를 하고
검찰에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수사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가지고 있는 거는 당시에 검찰에 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환수해 간 거 아닙니까? 2,205억 원의 추징금이 선고된 지 벌써 6년째.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이 환수한 돈은 고작 14% 정도인 314억 원뿐입니다. 검찰이 나머지 추징금을 환수하지 못한 채 결국 3년의 시효가 만료되고 마는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검찰이 가동했던 전두환 재산추적반도 6차례에 달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세청이나 금감원 직원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재산추적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 조성한 전 비자금들이 대부분 무기명 채권이나 가차명 금융재산으로 돼 있어서 추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추징금을 단 1원이라도 환수할 때마다 시효는 다시 3년 연장됩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전 씨 소유의 연희동 별채를 또 3년 전엔 벤츠 승용차를 경매 처분해 시효를 연장해 왔습니다. 당시 감정가 1,500만 원의 벤츠를 무려 9,900만 원에 매입한 이는 전 씨의 측근이었다고 합니다. 그분도 이제 측근이었는데 이 취재할 때 제가 이제 그 전화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각하라는 표현을 하고 그때 당시 그 병락받았던 벤츠는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 얘기가 주차장에 거의 모셔져 있다. 그리고 각하께서 탄 그 차를 자기가 함부로 탈 수는 없고 나중에 뭐 어디 그 예를 들면 뭐 전 대통령 그 박물관이나 뭐 이 생기면 기증하겠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기업인에게 9천억 원 이상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 신화의 주역인 여러분들이 본인을 위해 이처럼 성대한 자리를 감사를 드립니다. 비자금 조성의 9천억 원 중 2,205억 원이 뇌물로 규정되었고 대법원은 이 액수를 추징금으로 선고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전두환 씨가 퇴임 때 가지고 나온 돈이 1,4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겨우 314억 원밖에 환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두환 비자금 수사 당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던 일명 사과상자 사건. 쌍용량의 창고에서 발견된 25개의 사과상자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61억 원은 당시 김석원 회장이 전 씨의 부탁을 받고 무기명 채권을 현금화해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명 묻지마 채권이라고도 불리는 무기명 채권은 마치 백화점 상품권처럼 누가 돈을 찾아가든 그 신분은 불문에 붙여진다는 것입니다. 상속 증여세의 그 회피 그리고 돈의 출처가 그 불법 탈법적인 수단으로 돈을 조성하거나 만들거나 받은 사람들이 그걸 숨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기명 채권이죠. 사고 싶은데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쓰고 남은 비자금 중 대부분을 무기명 채권을 구입해 은닉 분산시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퇴임을 전후한 87년과 88년 무기명 채권이 집중 매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무기명 채권 중 일부는 96년 검찰 수사망에 걸려 압수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소유의 무기명 장기 신용 채권 도합 30매, 액면금 도합 30억 원을 불법 실명 전환하여 금융기관으로 당시 전두환 씨는 일부 은행 직원들과 사채업자 등을 동원해 자신의 무기명 채권을 현금화한 것입니다. 취재팀은 추적 끝에 당시 무기명 채권을 현금화해 주었던 한 사채업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그룹대로 들어가고 또 다른 그룹이 들어가는 거고 강남에서 들어가는 여러 집이 있기 때문에 그걸 파악을 못해요. 그때 들어오신 분들은 돈이 어느 정도씩 한 거예요? 얼마 정도씩? 그거는 이야기를 안 했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다 몇십억씩 다 했지. 여기에 나온 사람은 전두환 측 사람이 안 나온다니까.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이 또 저기 누굴 시켰겠지. 시키면 거기서 내가 가야 된다고 한 1,000원짜리 거쳐서 오니까 그 누구 돈이라는 밝힐 수가 없다고. 전두환 씨는 가차명 계좌에 분산된 돈으로 무기명 채권을 사들이고 다시 현금화하는 방법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전 씨 재산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까닭입니다. 채권은 10억 원어치 바꿨다. 그럼 주면 어디 사무실에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야외 어디 같은데 어디 공터에서 말이야 차에서 찾기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그 어떻게 다치면 누구든 검찰적으로 못 받죠. 그런데 96년 비자금 수사 당시 검찰 발표 내용 중엔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구속 직전까지 전직 비서들에게 무기명 채권 현금화를 직접 지시했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 그는 재임 당시에도 직접 돈 관리에 나섰고 그리고 그 방법이 아주 치밀했다는 것입니다. 밑에서 심부름을 했던 사람들 진술에 의해서 나온 거죠. 그건 검사의 전언인데 그런 사람들 가면 이렇게 불러서 가보면은 무슨 심부름을 시키실 모양이다. 가보면은 책상 위에 통장을 뭐 한 20-30개를 쫙 집무 책상에 이렇게 깔아놓고 요걸 추려가지고 주면서 이렇게 하라. 또 이걸 이렇게 추려가지고 주면서 이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직접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심부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치밀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어요. 한동안 검찰청 주변에선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대조적인 돈 관리 방식이 회자됐습니다. 대부분의 비자금을 고스란히 통장에 보관했다가 몰수당한 노태우 전 대통령. 수사 관계자들은 전노 씨의 추징금 환수율이 다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노태우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금방 적발이 돼가지고 다 환수가 되는 거고, 전두환 씨는 모르죠. 지금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들어온 것은 액수가 나와 있는데 나간 것은 지금 별로 없으니까 뭐 어디에 잠겨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렇게 가다가 결국 전두환 씨 추징금을 다 못 받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국민들 참 많으실 겁니다. 조은희 PD, 지금 추징금 중에서 고작 14%밖에 환수하지 못한 이 검찰도 비난을 지금 면키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징금 제도에 허점이 많아 검찰을 탓할 수만도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추징금을 둘러싼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0년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황모 씨가 의문사했습니다. 죽은 황 씨는 벌금 100만 원을 못 내 감옥살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해 환영 유치로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은 1년에 약 10,000명. 그러나 추징금 미납은 벌금과 달리 형벌상의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현재 추징과 관련해서 형법상 조문이 있는 것은 뭐 추징의 요건이라든가 그리고 추징이 어떤 식으로 부과되어야 될 것인가만 나와 있지 추징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백지나 다름없어요. 그냥 일반 민사상의 강제 집행 절차를 따른다. 거기가 끝인데 형벌상의 제재 수단이 없을 뿐더러 추징금 미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미비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좀 집행할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총칼이 없는 상황에서 집행만 하라고 하면 직원들은 열심히 고생해도 집행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법적으로 없는데 무엇을 집행하겠습니까? 검찰이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엔 현 금융실명제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도한 비밀보호 조항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추징금 환수를 위한 계좌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스러운 거래도 그냥 비밀보호라는 이름 하에 계좌 추정이나 이런 것도 반드시 법원의 압수수색 명령이 있어야 되고 또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도 없고 또 그것을 오히려 신고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이런 식의 보호가 되고 있는데 비밀 계좌의 천국이다 하는 우리 생각하는 스위스도 벌써 그 정책 포기한 지 꽤 오래됐으면 10년이 넘었는데 추징금 미납자로서 아무런 법적 제재 조치를 받지 않은 채 전두환 씨는 사면되었습니다. 교도소 생활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교도소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러고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일정에 대해 1,890억 원의 추징금 미납자라는 사실은 그의 사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추징금은 가지래도 내리면 얼마입니까? 일반인의 가석방 심사에는 추징금 완납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그 점에서도 예외이자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덜 구속되고 구속돼도 또 잘 풀려나고 사면 때마다 또 반씩 자꾸 감형되고 그런
국가적인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큰 도둑들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 사회는 너도 나도 자꾸 피레미 도둑보다는 큰 도둑이 되기 위해서 더욱 칼을 갈고 열심히들 싸우고 못된 짓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두환 씨의 추징금 문제가 새 정권을 거치는 동안 미제로 남게 되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데는 정치권의 책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뭐 있을 때마다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 청와대에 불러서 깍듯하게 뭐 논의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그 애매한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권에서 전두환 씨를 환대할 때마다 추징금 환수 문제는 한 걸음씩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말이죠. 어떤 면에서 제도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벌써 끝났을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이후에 모든 정부들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그 법적, 제도적 문제로 이걸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후임 대통령들의 당시에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전두환 씨가 져야 할 책임과 밝혀야 할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전두환 씨에게 재임 중 일을 진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했습니다. 때문에 추징금 1,890억 미납자인 전두환 씨에겐 과태료 1,000만 원까지 또 부과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을 했다는 걸 내세우는 사람이 대통령을 한 사람으로서 준법, 헌법 준수라든지 법을 준수한다. 이런 자세가 결여되었고 도무지 이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 이것이 없으면 없다고 그리고 이런 것이 없어서는 도저히 참석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최고 액수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나라의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전직 대통령. 특히 분노한 민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듯한 전두환 씨의 행보는 우리가 여전히 그를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해야 하는 것인지 의심하게 합니다. 국민은 그의 재산이 끝까지 추적되어 환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효 연장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집행을 안 함으로써 시효가 만료되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절대로. 끝까지 추적한다는 검찰의 의지는 확고한 듯 보입니다. 실례로 일선 검찰의 집행과에서는 시효 완료를 앞둔 추징금 미납자를 특별히 관리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77년 사건을 26년간 추적 환수하는 예도 볼 수 있었습니다. 와, 이 겉에가 아주 너덜너덜하군요. 누런색에. 전두환 씨의 추징금 환수가 시작된 것은 아직 7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집요하게 추적을 하다 보면은 그 혐의 뭐 단서가 포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한 줄 알으면 본인이 또 뭐 쓸 수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진짜 본인 말대로 맨날 남한테 얻어먹고 무슨 접대만 받고 살 수는 없는 거고 본인도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죠. 그럼 쓰지 못하면 그것도 큰 고통이죠. 엄청난 고통이죠.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하는 만큼 고통이죠. 네,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헤아린다면 이 검찰도 쉽게 덮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한때는 법을 짓밟더니 이제는 법을 무시하고 우습게 하는 사람을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해야 하는 우리 국민이 서글프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의 심판은 정치 논리 혹은 배짱으로 잘 넘겼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준엄한 역사의 심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전두환 씨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